근데 이제 오랫동안 관리가 아주 오랫동안 병이 있다거나 좀 몸이 취약한 경우에는 혈압 스파이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오랫동안 혈압 관리가 잘 안 되거나 너무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거나 파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죠.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보통 계속 외투를 입고 다녔는데 살짝 아침, 저녁 때는 살짝 입어도 이제 조금 벗을 때가 가까우지 않았나? 그리고 공기도 좀 부드러워졌고요. 한파라고 불렀던 차가운 바람도 사실 좀 잦아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뭐 밖으로 좀 나가고 뭐 야외 활동도 하고 신선한 공기도 좀 마시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는 환절기, 특히 아침과 저녁에는 조금 쌀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교차가 큰 봄날에 뇌출혈과 급성 뇌졸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추울 때 혈관이 수축하잖아요. 왜냐하면 혈관이란 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바깥에 이렇게 혈관인데 차가운 발을 쌩쌩 불면 우리 체내가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라고 부르는 우리를 항상 따뜻하게 보온해야 되니까 혈관이 쪼그라들어요. 왜냐하면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 그만큼 찬바람에 많이 노출되니까 그만큼 체온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혈관이 겨울철에는 수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위험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게 수축이 확 되니까 좁아지니까 이게 혹시 뇌졸중증에 특히 뇌경색증이 많이 생기고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근데 이제 법의학 현장에서 실제로 보면 기온이 오른다고 해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 오히려 뇌출혈이 늘어나는 일교차가 큰 이때 환절기에 오히려 좀 그런 게 좀 늘어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리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검을 하면 이제 뇌출혈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크게 이제 외상성 뇌출혈과 비외상성 뇌출혈이 있어요. 그 외상성은 넘어지거나 누가 뭐 때렸다거나 이래서 생기는 건데요. 근데 이런 외상성 뇌출혈 말고 비외상성을 흔히 자발 뇌출혈이라고 불러요. 누가 때리거나 그러지 않은데 그냥 나온 거를 우리가 자발성 또는 비외상성 뇌출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우리 그 옛날에 이승훈 교수님 나오셨을 때도 설명을 드렸었을 텐데 기억이 잘 안 나실 테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뇌내 출혈과 지주막하 출혈인데요. 뇌 안쪽에서 발생하는 뇌내 출혈은 고혈압으로 인해서 약해진 혈관, 여기에 뭐 유리질화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않더라도 그냥 혈압이 계속 세면 혈관벽을 계속 오랫동안 때리고 혈관벽이 계속 부딪히니까 약해지고 변하고, 원래 진짜 혈관은 보통 어떻다고 그랬죠? 대구에 가면 그 오드렉이라고 대동맥 먹을 수 있는 소대동맥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뭉티기랑 같이 팔거든요. 거기서 먹어보면 아시는데 쫀득쫀득해야 되는데 탄력섬이어야 되는데 이게 변하면서 왜 고혈압이 오래돼서 작은 혈관들이 특히 잘 파열이 돼요. 지주막하 출혈은 동맥류라고 동맥이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 즉 비외상성 뇌출혈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거, 또 하나는 동맥류, 이게 부풀어 오르는 것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두 가지 다 발생하는 이유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출혈 양상도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혈관이 터진다는 거예요. 혈관이 터지면 어떻게 되냐? 혈관이 터지는 순간 바깥으로 혈액이 나오게 되고, 혈액은 독성이 강해요. 뇌는 한 50% 정도 지방으로 된 부침용 두부거든요. 두부처럼 흐물흐물한데 기름기가 많은 두부예요. 이 뇌는. 거기에 출혈이 있게 되면 그게 독성 때문에 뇌출혈 다음에 수술을 잘하고 해도 뭔가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좀 심할 경우에는 저희 법의학자가 보는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절기에 이게 어떻게 작용하고 또 예방법이 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환절기의 핵심은 일교차예요. 아침에는 쌀쌀했다가 외투를 저몄다가 낮에는 좀 따뜻하네, 그러면서 약간 좀 괜찮아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온도 변화는 우리 몸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포함하는 자율신경계라고 있어요. 자율신경계는 말 그대로 그냥 알아서 조절하는 건데, 여기에는 교감 선생님과 부교감 선생님, 그 교감이랑 다르지만 한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는 걸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되면서 온도 변화가 있게 되면 교감신경이 높게 상승되는데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일단 가슴이 빨라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교감 선생님은 천사, 교감 선생님은 좀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 보면 막 심박수가 막 뛰고 말초혈관이 어뭇 하면서 수축해요. 혈압도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고혈압은 늘 혈압이 세니까 이거 어떻게 버티는데, 이제 환절기에는 뭐 온도 변화 때문에 갑자기 교감신경이 확 상승하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혈압이 천천히 오르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원래 천천히 오르는 게 언제 천천히 올라요? 러닝, 수영 이런 거 하면 120 100박수 뛰면서 혈압도 올라가요. 근데 얘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근데 갑자기 준비 운동도 안 하고 100m 달리기 하면 왠지 좀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감신경은 갑자기 100m,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슬로우 러닝 아니면 천천히 수영을 하면서 몸을 천천히 체온도 올리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이라는 건 마치 100m 달리기를 시키는 것처럼 갑자기 혈압을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고혈압이 있는 분이 갑자기 온도 변화가 있으면서 혈압 변화가 확 일어나면서 생기는 그런 뇌출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잘 생기느냐? 이런 환절기에 언제 혈압 변동이 확 일어나느냐? 아침입니다. 왜 아침인가요? 아침에는 잠자고 일어나서 상쾌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침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새벽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나중에 수면 제가 한번 쭉 설명드릴 건데요. 부신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콩팥이 양 옆구리 안쪽 깊숙한 곳에 콩팥이 있잖아요. 콩팥에서 이제 우리 몸의 방광으로 오줌을 이제 잘 걸러서 보내는 기관인데, 콩팥 위에 나폴레옹 쓰는 모자처럼 생긴 부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코르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근데 언제 분비되느냐?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두근두근 지금 내가 이거 못 보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 이때 코르티졸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언제 올라갔냐? 아침에, 새벽에. 왜 올라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은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혈압을 올림으로써 우리 몸을 데펴주고 이제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게 준비시켜주는 호르몬인데, 그래서 출근해야죠. 그리고 학교 가야죠. 그러니까 아침에 코르티졸 확 올라가요. 근데 이 코르티졸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서 혈압이 쫙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 모두 혈압 관리가 잘 되는 분들은 어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을 웨이크업, 이제 학교 가야지, 아니면 출근해야지 하면서 확 혈압을 높여주는 게 이득이에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관리가, 아주 오랫동안 병이 있다거나 좀 몸이 취약한 경우에는 혈압이 혈당 스파이크가 아니라 혈압 스파이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근데 언제 잘 일어나냐? 환절기. 왜? 이게 온도차가 있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혹시 나카야마 미호라고 오겐키 데스까 했던 사람 기억나세요? 그 사람 왜 돌아가셨는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었는데, 일본에서는 히트쇼크라고 부르는데, 뜨거운 물에서 목욕하다가 갑자기 차가운 거 오면서 혈압 변화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사망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온도 변화가 심각한 거에 노출되면 가뜩이나 아침에는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혈압이 확 올라가는데, 이 온도 변화 때문에 교감신경이 더 항진되면서 혈압 스파이크로 혈관이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아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혈압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혈압 관리가 됐더라도 너무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파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죠. 실제로 저희가 법의학적으로 보면 고혈압성 뇌출혈 환자를 최근에 많이 봅니다. 환절기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날이 약간 풀리니까 어때요? 아침에 방심하고 혈압이 확 올라가는데 차가운 데 노출되면 이 온도 변화 때문에 확 하면서, 원래 고혈압 때문에 되게 고혈압 환자분들이에요. 혈관이 유리질화, 그러니까 약간 미끈미끈한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취약한, 매끄덩한데 잘 찢어지는
그게 유리질화거든요. 실제로 만져보면 그래요. 근데 거기가 잘 찢어지면서 아침에 많이 생긴다. 그래서 혈관은 그냥 단순히 고무관 아니에요. 그러는데 고무관이 아니라 이게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아껴 써야 되는 중요한 파이프라인이에요. 근데 이게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혈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질화, 마치 유리처럼 잘 깨지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있다가 뭐 가을 같은 때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름은 오히려 낫죠. 아우 더워도 이게 뭐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데 이게 온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혈압이 높은 것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변화하는 거. 왜냐하면 벽을 팍 치면 위험하다는 그런 개념이니까요. 특히 이런 환절기에 혈압 변동성 이게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고혈압성 뇌출혈, 즉 뇌내출혈이 고혈압 때문에 혈관이 유리질화가 돼서 잘 찢어진다. 그래서 아침이나 아니면 이렇게 온도 변화가 심할 때 특히 이게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 아는데, 지주막하 출혈은 또 왜 위험하냐? 지주막하 출혈은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 갑자기 혈관벽이 볼록 한쪽 방향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혈관벽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혈액이 지나가다가 여기 한번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안쪽에 풍선처럼. 그러니까 원래 쭉 고속도로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휘돌았다가 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에 혈압이 점점 높아지도록 어때요? 한 번 더 치고 가는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원래 있던 혈관벽보다 단단할 리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쭉 뻗어있던 일직선으로 뻗어있던 혈관이 튀어나온 거니까 점점점 센 혈압이 작용하면 그게 결국은 언젠가 임계점을 넘어서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미리 발견하면 또 큰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삼성병원 이런 데서는 잘 해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잘 해줘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놔뒀다가 이런 환절기에 그런 게 터지는 거. 물론 환절기만 터지는 거 아니고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도 또 뭐 술을 마신다든지. 왜 술을 마셔도 왜 나빠져요? 술을 마시면 혈압 변동성이 커지고 혈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건 뭘까요? 환절기에 술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아침엔 술을 잘 안 드시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되게 조심해야겠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절기에는 운동도 좀 조심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따뜻해지니까 이제 운동해야지. 지난 겨울에 움츠렸으니까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근데 이제 강도를 서서히 높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가 좀 살도 쪘고 겨울 동안 운동을 하나도 못했으니까 이게 좀 높여야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좀 과격하게 하시면 어떻게 되냐? 운동을 할 때 예비 운동 하시죠. 준비 운동. 그래서 뭐 간단한 몸풀기라든지 뭐가 있을까? 달리기 같은 경우도 왜 우리 그 달리기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다리도 쩍쩍 고관절도 펴주고 이렇게 고관절 꼴짝 올려서 좀 펴주기도 하고, 약간 살짝 뛰기도 하고, 또 상체도 풀어주고, 이렇게 몸을 예열한 다음에 나 준비됐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슬슬 올라오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격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확 올라오게 돼요. 근데 이게 평소에 운동을 그래도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거에 대한 준비가, 우리 몸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게 준비가 잘 안 된 분들이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압이 200mmHg, 수축기 혈압 기준으로, 그러면 원래 정상이 뭔데요? 120mmHg거든요. 120으로 가던 게 거의 2배 가까이 치니까 혈관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 환절기에 아침에도 문제인데 저녁 때도 문제인 게 갑자기 추워지잖아요. 저녁이 되면 또 낮에는 따뜻한데 쌀쌀해지네 이러면서 야, 우리 오뎅에 뭐 좀 술 한 잔 먹을까? 한 잔 정도야 괜찮겠지만 음주량이 생각한 것보다 적지 않게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코올을 먹게 되면 혈압이 변동성이 커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알코올을 많이 드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고혈압증 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술 먹고 다음날 목마르죠. 술 먹은 다음에 탈수가 돼요. 그래서 물 먹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건 20대 때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마 목도 굉장히 타고 몸이 쇠약해진다는 느낌이 들 텐데, 그럼 탈수가 또 혈압 변동에 큰 영향을 끼치고요. 또 술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장기가 뭐죠? 간은 혈액을 응고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이게 데미지,
자꾸 술을 먹어서 데미지를 받게 되면 그 자체가 응고기능 변화가 생겨서 출혈이 났을 때 비극적인 결과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술을 먹으면 뇌도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출혈도 잘 생기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환절기엔 특히 술을 좀 더 조심하자. 저녁 때 됐는데 좀 쌀쌀해졌는데 어디 가서 좀 맛있는 한 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자칫 그런 것들이 혈압의 변동성과 이런 것들을 이루발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부검실에서 되게 마주하는 분들은 되게 이런 환절기에 마주하는 분들은 되게 몇 살이냐? 50에서 70대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30, 40대까지는 건강이 그래도 잘 버텨줘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특히 이거 혹시 보시는 20대, 30대 분들도 지금부터 술, 담배, 뭐 혈압, 뭐 음식, 운동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잘 갖고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누적이 돼서 퇴행성 질환인 거죠, 일종의. 그러면서 50에서 70대의 환절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대개 또 고혈압증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고혈압증은 국민병 아닌가요? 50대면 다 있던데. 맞는데 이게 이제 잘 조절하고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분이 아무런 문제 없이 오래오래 잘 사실 가능성이 높는데, 근데 이게 약 먹으니까 또는 야 까먹었다, 한 달치 못 먹었네, 뭐 이런 분들 꽤 많이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야 이것도 먹어봐, 이거 고혈압약 좋대 이러면서 남의 약 먹거나 뭐 이러면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약물을 규칙적으로 드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혈압을 그동안 유지해 왔으니 큰 문제가 없는데, 불규칙한 복용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근데 또 많은 경우에 전날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근데 심근경색증은 약간 가슴이 아프면서 팔이 저려오고 턱까지 약간 아픔이 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놀랍게 이런 고혈압성 뇌출혈 그리고 지주막하 출혈은 전날에 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술 많이 먹던지, 또 어때요? 방금 말씀드린 환절기 갑자기 운동을 심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싶으면 서서히 몸을 데피는, 그냥 수영장 들어가자마자 뛰어들어가고 막 거푸거푸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몸을 천천히 움직이고, 수영장 가면 10분 정도 그 체조해요. 10분, 5분 정도 수영 강사님이 막 이렇게 체조 막 몸도 풀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 거 따라하고, 러닝할 때 어때요? 러닝할 때도 당연히 5분 이상 몸을 풀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절기에 진짜 조심하자. 그러면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냐? 혈압은 이제 평균값이 아니라 변동성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높게 유지되고 이렇게 변동성이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물론 고혈압은 안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변동성이 크다, 그러면 꼭 의사 선생님, 내과 선생님, 순환기 내과 선생님을 찾아뵙고 한번 상담을 하고, 내가 혈압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변동성이 크지 않게. 사람도 이게 일관된 게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화를 냈다가 갑자기 막 침울해졌다가 이러면 좀 그 사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혈압도 내가 평균적인 걸 유지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아침 시간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차가운 바람을 갑자기 맞지 않고, 또 아침에는 좀 더 따뜻하게 입고, 저녁 때 좀 추워지면 또 따뜻하게 입고, 특히 아침 시간대 혈압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운동은 너무 좋은 건데,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몸에 독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준비 운동은 강조해서 지나침이 없어요. 꼭 하셔야 돼요. 헬스클럽 가면 갑자기 막 들어오자마자 러닝머신 막 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몸을 체조 같은 거 또는 몸 푸는 운동들 아마 잘 알고 계신 거 있을까?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국민체조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관절을 가동 범위를 세게 하지만 않으시면 굉장히 좋은 준비 운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하자.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린 거, 음주는 이런 환절기에는 자제하자. 차라리 여름에 조금 더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드시지, 환절기에는 조금은 음주를 약간은 조심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약물을 드신 분들은 어떻다? 규칙적. 그러니까 나는 약물은 평생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혈압증, 저녁 때 뭘 드신다 그러면 딱 그 시간에 맞춰서. 근데 이게 가끔 까먹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약을 먹었나? 하고, 특히 나이가 들어서 까먹으면
다이소나 쿠팡 같은 데서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써 있는 약통이 있어요. 이거 너무 나이 든 티 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그냥 나를 규칙적으로 습관화한다 그래서 월요일 날 먹을 약, 화요일 날 먹을 약, 수, 목, 금 미리 이렇게 배분을 해 놓는 거야. 쿠팡이나 저기 다이소 같은 데 가면 다 파니까. 그때 이승훈 교수님이 나오셔서 본인은 반드시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는 약을 꼬박꼬박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의사도 꼬박꼬박 먹어요. 꼬박꼬박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환절기는 자연이 바뀌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사실 우리 몸의 균형이 자칫 흔들릴 수도 있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냉탕 온탕 냉탕 온탕이니까 이게 면역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감기 같은 거 너무 흔하게 걸리죠. 왜냐하면 코 속에 있는 면역의 세포들이 영향도 받고요. 후두 점막에 영향을 미쳐서 감기도 잘 걸리고요. 감기에서 폐렴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가 혈압 조절이 혈압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이런 면역이라든지 혈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잘 기울이고 건강하게 환절기를 힘차게 보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길지 않은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